인사관리 자료.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평가 실행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피드백 시스템 개선 방안 5분 고민하고 2분간 대화하라. 피드백의 질이 높아진다. 인데 내용을 보니 피드백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아서 제가 마음대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PBR 동아비즈니스 리뷰 2016년 4월호에 실린 글이고요. 이상훈 베인 앤 컴퍼니 상무가 쓴 글입니다. 이상훈 상무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대화는 한 적이 없고 저는 알고 그쪽에서는 저를 모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하하. 관계도 아니죠. 하하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양반은 키가 좀 작으시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랑만화의 주인공 친구역으로 나올 만한 캐릭터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컨설턴트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상당히 안 좋게 표현합니다. 아마 컨설턴트로서 약을 팔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턴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글의 어투가 약간 더 많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얻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보겠습니다. 1. 국내 기업의 현재. 최근 국내 대기업의 인사 담당 또는 고위 임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핵심 이슈는 성과에 대한 타격주의의 만연이라고 합니다.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의 동기부여 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적당히 하자는 식으로 감소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에서는 저성과 저동기부여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조직의 중추 세대들이 승진을 거부하고 팀원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신입사원들이 대학 시절에 하던 스펙과 학점 관리를 사내에서도 적용합니다. 즉, 패기와 용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과제를 부여받아 도전보다 안전 중심의 업무 처리를 한 인원수는 충분하나 유효 인력 위주는 부족합니다. 시장성을 갖춘 고성과자는 이직하고 내부의 인적 역량은 부족한 상황인 거죠. 팀장과 임원들도 안전한 목표 설정에 상호합의합니다. 조직 내에서 KPI의 난이도와 성과 달성에 대해 암묵적인 일정 수준의 다막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는 전체적인 목표의 하향 평준화로 연결됩니다. 2. 성과평가 시스템의 한계. 사업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기존 성과평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조직을 지탱하고 성장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평가 시스템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조직 내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하고요. 조직 내 다수인 중간 성과자에 대한 자극이 부족해지면서 조직 전체의 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때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평가 목표에 대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초반 합의가 부족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한 성과 개선, 업무 수행을 통한 개인 역량 향상이 어려워집니다. 성과 결과가 추상적이어서 피평가자로부터 많은 불만과 충격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코멘트 해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긍정적 코멘트를 하다가 연말 평가시 낮은 점수를 주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부서 간 인력 차이, 개인 간 역량 편차를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합니다. 3.
해결 방안 사실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성과평가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때의 원칙과 방향입니다. 1. 투명한 목표 설정 MBO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평가 관리의 성과는 목표가 설정되는 날의 50% 이상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개인의 목표 설정은 조직의 목표 설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야 즉, 회사의 비전과 목표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화하여 도출하고 적정한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목표가 명확하면 사후적인 결과에 대한 측정은 쉽습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런 중요한 목표 설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표 설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미션은 소수로, 즉,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주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통상 5개 내외 항목에 집중하여 KPI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난이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평가자에 의해 피평가자의 목표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목표 수준을 설정할 때는 목표 항목의 특성, 목표의 수준, 피평가자의 역량 등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 항목의 특성이란 건 목표가 기존 업무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업무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목표 수준, 보통 수준의 목표인지 큰 도전이 되는 목표인지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 설정은 단지 개인 목표 설정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의 가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조직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목표를 각 개인별로 나누어 가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협상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목표 설정 과정에서 간과되는 한 가지 이슈는 바로 결과에 대한 수준은 계속 높이면서 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자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놈 심보이지요. 더 줄 돈 없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지요. 이건 목표 달성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후 측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행을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의 목표 설정이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면 실행력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표가 구체적일 때 실행력 수준도 높아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숫자가 있으니까 그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더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하고요. 숫자로 목표가 보이니까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을 독촉하고 괴롭히기가 더 쉬워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 평가자, 피평가자, 인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의 운영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자의 자질과 역량이며 그와 동시에 피평가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평가자의 자질은 좋은 리더의 자질과 유사합니다. 먼저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재 육성이 본인의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를 팀장 업무의 하나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평가자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하며 코치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배인 컴퍼니에는 15위 법칙이 있습니다. 평가자는 10분간 시간을 확보해서 5분 동안 팀원들에게 줄 피드백을 생각하고 2분 동안 대화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할 때 평가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팀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대략 15명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평가자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피평가자 스스로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고 확보해야 할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인사팀에서는 평가자와 인사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평가 책임은 평가자에게 있고 인사팀은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3. 피드백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평가 프로세스를 제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드백 주기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평가를 자주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3-4회 이상 피드백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드백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향평가, 동료평가, 고객 등으로부터의 평가 등을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조정 프로세스에서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이 단위 조직 간 평가 조정 프로세스입니다. 전사적 관점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팀보다 더 큰 범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직은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조직은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 때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부당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가 조정 프로세스에 더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성과 평가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직 전체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까지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업그레이드 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